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장자 제물론 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장자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제물론 편입니다. 사실 제물론 편에는 굉장히 깊은 그런 철학적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문장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양도 많아요. 그래서 장자를 읽는 분들은 대부분 제물론에 들어와서 다 항복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장자 제물론을 한번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더 이상 제물론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글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새기면서 동시에 철학적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떤 수양이라고 해야 되겠나, 어떤 체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까지 모두 합쳐서 이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고도의 인내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인내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한번 듣고 또 한번 듣고 또 한번 듣고 그럼 몇 번을 들으면 제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각자 더 정진해서 더 완전한 제물론에 대한 이해를 성취한다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생각합니다. 원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론 총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다는 할 수 없고 중요한 몇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론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죠. 남송 시대의 임희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 임희일이 장자에 대한 주석서를 남겼죠. 장자의 일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자, 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시비를 모두 잊어 자연에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시비양망하여 귀지자연이라, 시비를 둘 다 모두 잊어서 자연에 돌아가게 한다. 이 장자에서 이 자연은 또 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와 비, 이 다투는 이것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시와 비를 초월한 절대적인 도의 경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임희일은 제물론의 뜻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 인식활동을 하는 자신 속에서, 인식하는 사람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물론 내 속에서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말이죠, 상대적, 분별적 그런 인식을 하죠. 대부분 그러한 습관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인식활동을 하는 이 나 자신 속에 설정되어 있는 상대적 그리고 분별적 인식을 습관적으로 하죠. 그죠? 자, 그러한 습관을 초월한다 말이에요. 초월하여 이 대립자를 하나로 보는 제1의 절대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이것이 제물론의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물론이 지어진 역사적 이유. 그 이유로는 장자는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전국시대는 여러 나라 제후들이 계속 끝없는 정복 전쟁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열국들의 전쟁으로 인한 천하의 혼란, 천하가 혼란하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힘들고 그렇게 됐죠. 또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이기심의 극대화, 그러니까 상업 공업이 발달하니 자연히 이윤, 이득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싹 트게 되겠죠. 그런 이득은 필시 이기심, 즉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러한 이기심이 극대화가 되었다. 전국시대 말이죠. 그 다음에 전국시대에는 또 말이죠. 유가와 묵가를 중심으로 하는 제자백가의 극단적 대립. 제자백가가 이제 그 전국시대에 시끌벅적했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마구마구 싸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극단적 대립을 한 학파가 유가와 묵가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극단적 대립을 함으로써 이제 천하의 어떤 정신적, 또 학술적 이러한 것들도 또 그 대립, 그래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거죠. 이러한 것들로 이제 인한 그 사회의 부조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의 차원에서 제물론이 지어졌다. 자, 이 부분은 제물론을 읽어보면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는, 즉 제물론에서는 대립적 인식 방식을 극복하여 너와 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하는 우리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또 전쟁 시대의 사람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대립적 인식 방식을 극복하여 통일적이고 절대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즉 우리 생각, 사고하는 이 틀 자체를 바꿔야 되죠. 사고하는 각자의 이 틀이 이렇게 서로 자기 속에서 대립적 인식, 즉 저와 나를 가르고 막 계속 이 속에서의 그 대립적 갈등, 이 개개인이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대립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흔히 천하의 화평은 없어 계속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죠. 통일적이고 절대적 인식으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그뿐 아니라 개인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했다. 제물론에서는요. 결국 제물론은 혼란한 시대 상황에 대한 그 대응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 중에 탄생된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대부분 이른바 동서고금의 그 위대한 사상가들, 또 위대한 저술들, 이것은 하늘에 뚝 떨어진 걸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 제물론과 그 불교의 중도설,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죠. 제물론에서는 피아, 즉 저와 나, 또는 시와 비 등등 대립적 행태의 구도를 와해시켜 양자를 하나로 보는 인식을 하라고 주장한다. 제물론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한 방법으로는 조지어천, 하늘에 비추어 본다. 즉 장자에서 하늘천자는 또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글자들은 그 도를 의미해요. 도. 자, 그러니까 도에 비추어 본다. 조지어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거 다 해봐야 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 그 부질없는 시비에 불과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의 도에 그것을 비추어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방식. 또 그 다음에 명, 밝음으로써 한다. 시와 비의 논쟁이 끝이 없을진된 그럴 땐 차라리 밝음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막약이명, 이제 그 제물론 원문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명의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추의 인식이다. 뭐 저것은 뒤에 이제 강의할 때 내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텅 빈 상태로 천하의 시비에 응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때 용은 떳떳할 용자거든. 그러니까 떳떳하다, 보편적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대적이다. 이 이야기죠. 그게 맡긴다.
거기에 맡길 뿐. 그러니까 인간이 양단적, 상대적, 분별적 이 사유를 멈추고 보편의 용, 즉 절대의 세계에 맡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러한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물론에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자, 이러한 제물론 사상은 그런데 말이죠. 재미있는 게 불교의 중도설과 굉장히 이제 유사해요. 석가모니의 궁극적 핵심 사상은 중도설이다. 중도설.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도설은 말이죠. 자, 무아사상, 즉 공사상에 기반을 하는데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상 위에 실체가 있으면 이것은 이것, 저것은 저것, 각자의 소속이 있어서 딱 분명한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즉 공이라 이 말이죠. 항상 변하는 것이고 연기하는 것이고, 즉 인연하여 일어났다가 멸하였다가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유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턱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변에 한쪽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도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 양극단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방식이다.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제8강에서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논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의 선사들은 노장 철학에도 조예가 깊어요. 역대로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 선사들은 노장 철학이 아주 밝아요. 자, 특히 이제 성찬대사는 중국 선종에서 이제 3조라 그러죠. 세 번째 도통을 이은 선입니다. 성찬대사의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 장자의 제물론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제 간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만법 제관 기복 자연,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자 만법을 만가지 존재를 제자 제물론 할 때 그 제자잖아요. 가지런히 보면 제1하여 보면 귀복 자연이라,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즉 자연은 뭡니까? 도죠. 도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되돌아가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을, 즉 만가지 존재를 제1하게 가지런히 그렇게 본다면 자연에 귀복한다. 귀복이 복귀죠. 자연에 복귀하게 된다. 즉 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완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지런히 본다. 요것도 이제 장자의 말이고, 복귀, 요거는 이제 귀복인데, 귀복을 말을 바뀌면 이제 복귀죠. 귀복, 복귀. 요것은 이제 노자에 나오는 말이고, 자연은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만법, 재관, 기복, 자연 중에서 만법, 이것은 불교의 고유의 이제 용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게 노장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신신명 중에서 그 노장 철학, 특히 제물론 사상을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구절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신신명은 제물론 사상과 거의 흡사해요. 그것을 빼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보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이번에는 제물론의 그 제목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것을 제물론이냐, 제물론이냐, 어디에 끊어일느냐. 이것은 송대 이전에는, 송나라 이전에는 말이죠. 제물론, 즉 물을 제하여, 즉 하나로 보는 것에 대한 논의, 이렇게 이제 제물론을 이해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위진 때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해강의 금불
후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송대 이후. 자, 송대 이후에는 기존의 방식과, 그러니까 제물하고 논, 이렇게 읽는 방식과 겸하여 물론, 이거 뭐냐? 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상반된 이론들, 다양한 이론들을 하나로 본다라고 읽는 법도 나왔다.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앞 시대에는 물 그 자체를 말하고, 이제 송대 이후에는 물에 대한 이론, 학문,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남송 때 임희일의 구해 남하진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법이요. 자, 그 다음에 청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종류의 해석이 공존합니다. 왕선겸은 두 종류의 해석을 종합했죠. 그는 장자 집회라고 하는 장자 주석서에서 뭐라 했냐? 물이든 말이든, 여기서 말은 이제 사상, 이론,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물론에 해당이죠.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는 물이라고 보았고, 송대 이후에는 물론이라고 보았죠. 자, 그래서 물이든 은이든, 즉 물론이든 모두 제1하여, 즉 하나로 본다. 천하지물 또는 천하지은, 이것을 다 가히 제1하게 그것을 본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제물론이다. 즉 물을 가지런히 보는 것에 대한 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든, 물에 대한 이론을 가지런히 본다라고 하든, 어쨌든 대립을 초월하여 양자를 하나로 평등히 보라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는 뭐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중요해요. 물을 제하든 물론을 제하든 어쨌든 제자가 제일 핵심이 되는 글자이죠. 자, 제를 통하여 상대적 시각을 넘어 절대적 시각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왕선겸이는 보는 것이죠. 뭐 저도 이 왕선겸의 저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어쨌든 이 물이든 물론이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양단을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식 수준이 올라가면 사실은 저렇게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저거 도대체 서로 다른 거는 원수끼리인데 서로 싸워야지 어떻게 저것이 서로 다른 것이 하나로 보여지겠느냐? 그건 될까? 근데 이제 이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도 예를 들 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 하나 있고 또 이런 산이 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건 높은 산이고 이거는 낮은 산, 즉 같은 수준에서 보면 이게 높고 낮음이 있지만 내 의식이 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위에서 보면 낮은 산 높은 산이 없어요. 다 평등하게 하나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내 의식이 깨달아서 성장하면 서로 다른 것도 하나로 보이는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이제 의식이 낮을수록 더 분별하고 그래서 더 따지고 그래서 악랄하게 더 싸우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의 문제예요. 내 안에서의 대립이지 남과의 대립을 실제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대립 구조가 사라진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이제 서로 대립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물론의 이제 분장에 대해서, 자, 제물론은 굉장히 길죠. 그럼 이것을 잘 나누어서 읽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냥 막 쭉 읽으면 이거 어디서 꺼내야 되고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고 뭐 그만 이게 이제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글을 잘 읽으려면 이렇게 이 전체 문맥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주제고 여기까지는 또 무슨 주제고 이게 잘 파악이 돼요. 그러면 글 읽기가 훨씬 쉽지 뭐 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청의 유무는 장자집회 내편보정이라고 하는 이제 장자에 대한 주석을 달았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요 위에 왕성겸의 장자집회하고 붙어 있어요. 합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6개의 장으로 나누었어요. 그 제물론을 6개의 장으로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의 그 박세당 있죠. 박세당은 남아경 주해산보라고 하는 그 장자 주석서, 요것은 이제 그 항민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5개의 장으로 나눕니다. 자, 박세당은 말이죠. 그 제물론 중에 고로 석자 요 문어 순활에서부터 이황득지 진호 일자호아 여기까지를 제물론 가장 처음에 그게 남각자기와의 그 문답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쭉 이어지는데 그 끝부분에 이 노란 선을 친 요 부분에 문장을 붙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5개장으로 보았고, 유무는 노란 선을 친 이 부분을 분리해서 따로 1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개 장으로 되겠죠. 그래서 총 6개 장이 되고 박세당은 총 5개의 장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 저의 경우는 박세당처럼 그 5개의 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덧풀이를 하면서 제물론 사상을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1장 1절이라 제일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 중에서 제 1절이에요. 자, 여기서는 남각자기와 일례, 지례, 천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덧풀이를 하죠. 자, 남각자기는 그 장자가 자기의 그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내세운 가상의 어떤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장자의 아바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은괴. 자, 이 괴자는 안석괴자입니다. 안석에 기댈 은자예요. 숨은 은자가 기댈 은자입니다. 안석에 기대어 앉아서 앙천이허하되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되 탑은은 뭐냐면 우두커니 실심한 것, 혼이 빠진 것 같은, 실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우두커니 이게 짝우자입니다. 그 짝을 잃은 것 같은지라. 즉 저기서 짝은 나와 상대되는 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대립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나의 대립자, 즉 나의 상대, 나의 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피하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저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가 있으면 나가 있게 돼. 그러니까 저라는 그런 관념이 생기면 나라는 생각,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라. 또 동시에 나라고 하는 순간 나 아닌 다른 이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짝을 잃었다, 상대를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잃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피아 양망의 상태에 같다. 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 내 속에 난 내 거야, 그리고 또 저는 저 거야, 이렇게 대립하고 그런 분별적 인식을 하게 되면 이 한편에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 인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을 잊고 객관을 잊고 나를 잊고 저를 잊어버렸다. 그럼 텅 비어서 절대적 인식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통 때와는 다른 의식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성자유가 이상하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안성자유는 우리 논어의 공자, 제자, 여러 제자 중에 자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유를 말합니다. 안성자유가 앞에, 그러니까 남각자기 앞에 입시 서서 모시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하거호와 어찌된 까닭입니까?
형체는, 즉 몸이죠. 몸은 진실로 가이하여금 마른 나무와 같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은 진실로 가이하여금 죽은 재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남각자기의 현재의 어떤 외형의 모습,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지. 즉 몸은 마치 지금 보니까, 선생님 지금 보니까 말이죠, 선생님 몸은 마치 마른 나무와 같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또 그 마음은, 선생님 마음의 세계는 죽은 재처럼 쭉 이러한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야.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특별한 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그 안색에 기대어 있는 자는, 즉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남각자기죠. 옛날에 안석에 기대어 있던 자, 즉 옛날에 안석에 기대어 있는 그 선생님이 아닙니다. 전혀 지금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저 절대적 인식경지에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을 잘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각자기가 말합니다. 자, 은이여, 또한 착하지 아니한가, 즉 참 훌륭하지 않은가. 뭐가? 너의 문지하여, 즉 무렴이여, 너 참 질문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 라고 하면서, 자, 왜 지금의 내가 평상시와 같지 않게 아주 특이하게 보이느냐 하면은, 자, 그 답을 말하죠. 지금의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아까는 짝을, 상대를 잃어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상대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남이 볼 때는 상대, 즉 짝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고, 남각자기 스스로 말할 때는 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주체를 잃었다, 이 뜻이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 오상하는 상대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리고 어떤 절대적 인식의 경지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볼 때 보통 때의 그 모습과는 달라 보였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강의하다 보면 물어요. 이 나오자와 이 나아자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나오자와 나아자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자, 여기서 나오자는 말이죠. 자, 나오자는 뭐냐? PR을 떠난 현재의 나, 즉 저도 잃어버리고 나도 잃어버린 그 나, 그러니까 PR가 없어진 상태의 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아는 뭐냐면 PR의 상대적 차원의 나다. 아직 PR라는 개념이 있어서 P에 상대되는 자로서의 나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절대적 인식경지에 들어가 있는 나가 P와 아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런 뜻에서 나를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상아는, 자, 아는 물론 여기서 오상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상아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아는 물론 상대도 사라져 절대적 통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 그게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건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삼매에 들었다 하죠. 삼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화엄경을 설할 때는 해인삼매에 들었고, 대반야경을 설할 때는 등지왕 삼매에 들었고, 기타 다른 법화경 설할 때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삼매에 들어서 큰 경전을 설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남각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왜 앞에 이렇게 상대를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어떤 절대적 인식경지가 확보된 상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쭉 이야기할 게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보장해주는 하나의, 말하자면 그 설치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아는가? 너는 일례는 들었을지언정 쥐례는 듣지 못했을 것이요. 즉 일례는 사람이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뭐 악기 등등 사람이 입김으로 불어서 내는 소리가 일례고, 또 쥐례는 뭐냐? 땅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이 어딘가에 구멍에 부닥치면 그 나는 소리, 그게 바로 지뢰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일례는 들었을지언정 지뢰는 듣지 못했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너는 지뢰는 들었을지언정 천례는 듣지 못했을진저. 자, 천례는 또 뭐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건데, 저의 경우는 천례는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는 이제 그 남각자기가 일례, 지례, 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다음 봅시다. 자유가 가로되 감문기방하노이다. 감히 그 이치를 묻나이다. 이 방자는 이치 리자로 해석하면 돼요. 감히 그 이치를 묻나이다. 무슨 이치? 일례, 지례, 천례에 대한 이치를 묻나이다. 그렇게 하니 자기가 남각자기가 말하기를 뭐라 했냐? 자, 대저, 대괴. 자, 대괴는 대지, 즉 땅을 말하죠. 큰 이 땅, 대지가 희기하면 기운을 불면, 기운을 훅 불면 이렇게 하면 말이죠. 그 이름이 바람이 된다. 즉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지가 기운을 불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시유무작 연정. 자, 이것은 오직 일어날 작자죠.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바람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일어나는 적 만가지 구멍이 세차게 썩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차게 부러진다니 이게 뭐냐 하면, 자, 나무 같은데 이렇게 오래되면 구멍이 있죠. 그런데 바람이 이제 쫙 가면 그 바람에 의해서 나무 구멍이 마치 피디가 소리를 내듯이 가지각색 소리를 내죠. 휘, 막, 호, 가지각색으로 막 소리를 다양하게 구멍의 모양에 따라, 그죠? 또 깊이에 따라, 뭐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그 바람 또 세기에 따라서 바람이 세면 막 세게 불면 휘, 막 휘, 막 휘, 막 호, 온갖 소리가 다 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차게 자 부러지나니, 즉 세차게 소리가 나나니 너는 오직 정말 불문지요요. 요요는 바람 소리죠. 이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자, 이제 바람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을 끄집어냈었죠. 자, 살림의 외체, 아주 외체는 그 아주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 백아름드리의 큰 나무의 구멍이, 자, 여기 이제 큰 나무 구멍이 있죠. 여기서 이제 계룡산 갑사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나무예요. 제가 이제 이 장자 이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어요. 저것도 이제 밤에, 저는 밤에 산에 잘 댕겨요. 아무도 없는 산에 밤에 이렇게 옛날에는 참 많이 다녔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갑사 입구에 있는 괴목나무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여기도 보면 또 구멍이 조금 아래 부분에 뚫혀 있어요. 그 큰 산에는 보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양의 구멍이 있는 그런 나무들이 큰 산에는 많이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붙여놓은 거 좀 멋있죠? 이하는 구멍의 형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에 백아름드리의 큰 나무의 구멍이 이렇게 했죠. 자, 이하는 구멍의 형태. 그 구멍의 형태가 말이죠. 코와 같고, 입과 같으며, 귀와 같고, 동자기둥과 같고, 동자기둥은 이제, 이게, 이 들보와 저 위에 용마루와 그 사이에 쓰는 작은 기둥이에요. 그릇과 같고, 절구통과 같으며, 깊은 웅덩이와
같고, 그 다음에 또 얕은 웅덩이와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구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멍이 있으니, 자, 이 안은 소리의 형태를 가지고 말해요. 자, 저 여러 다양한 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격자, 즉 물 부딪히는 자. 근데 이 자자는 소리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물 부닥치는 소리와, 그 다음에 이것은 화살 소리 효자죠. 화살 소리 효. 그러니까 화살 소리와, 우리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휘휘 막 이렇게 났죠. 자, 그런 소리와, 그 다음에 질자와 꾸짖는 소리와, 그 다음에 숨 들이키는 소리, 이렇게 숨 들이키는 소리와, 그 다음에 막 부러지는 소리와,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뭐냐면 볼멘 소리예요. 볼멘 소리와, 고상한, 즉 요자입니다. 고상한 소리와, 그 다음에 요 교자인데 귀여운 소리라. 이러한 등등의 소리가 저 다양한 구멍 모양에서 난다 이야기죠. 그럼 이게 다 지뢰지. 땅에서 기운을 불어서 일으킨 그 바람이 휙 불어서 여러가지 나무 구멍에 이제 들어갔을 때 소리가 쫙 올라 나오는 거. 이 자체가 지뢰예요. 이게 지뢰다 이 말이죠. 자, 이 안은 이제 바람이 지뢰를 일으키며 이어지는 그 형태, 즉 바람이 지뢰를 일으키며 이어서 계속 그 부는 그 바람의 형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토막을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좀 쉬워요. 그럼 막 이렇게 읽으면 중구난방이 돼서 뭘 말하는 건지 그만 머리가 그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탁탁 제가 잘라놨습니다. 자, 전자는 이 우자죠. 우라고 울리고, 그러니까 앞에 지나가는 바람은 우, 즉 쉽게 말하면 웅웅 이렇게 웅웅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 뒤따르는 자는 옹 한단 말이에요. 옹은 윙윙 이런 뜻이에요. 뒤따르는 자는 윙윙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라. 이제 저러한 소리를 내면서 말하자면 바람이 막 이렇게 다닌다 이거죠. 자, 이 하는 바람이 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 말했습니다. 자, 영풍은 산들바람이에요. 산들바람이 부는 적 작게 화답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소리도 조그만하게 난다 이 말이죠. 그 대신에 표풍, 바람이 말이에요. 크게 부는 적, 크게, 이렇게 표자는 막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바람이 세게 부는 적 크게 화답하되, 즉 크게 소리가 울린다. 그러하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소리를 막 울리게 한단 말이에요. 구멍에서. 자, 그래 하는데, 여풍이, 여자는 사나울 여자 아닙니까? 사나운 바람이, 건널 제자거든. 이거는 이제 그친다는 말이에요. 다 가버리고 그친다.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잠잠해져서, 아주 거센 바람이 그치는 적, 중죽, 여러 구멍이 위허라 텅 비게 되나니, 즉 바람이 그쳐버리면 이제 다 가고 나면 소리가 안 난다 이거지.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 소리를 내는 자체는 구멍이고, 이제 바람이 세게 또는 약하게 뭐 이렇게 오는 것은 주변 말하자면 어떤 환경이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연이죠. 인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하는 바람이 지뢰를 일으키기를 마치고 물러가는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이제 지뢰를 바람이 위에서 거쳤다 했죠. 사나운 바람이 거치는 적 여러 구멍에서 말이에요. 텅 비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이 지뢰를 일으키는 그런 활동을 끝마치고 이제 물러가는 상태에 대해서 밑에 말합니다. 너는 홀로 조조. 조조는 뭡니까? 지엽이 크게 흔들리는 거라. 홀로 지엽이 크게 흔들리고, 또 조금 있다가 조조, 지엽이 작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지뢰에 대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기승전결이 있죠.
돼지가 땅이 길을 불어서 마론을 만들어 그래 다양한 그 구멍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 즉 지뢰를 울렸어. 그리고 이렇게 울리고 저렇게 울리고 하다가 이제 제일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이제 쭉 물러가는 거라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구멍에 소리도 이제 더 이상 나지도 않게 되고 더 이상 나지 않게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쑥 빠져가죠. 쭉 빠져갈 때는 바람이 이제 아직 힘이 좀 이럴 때는 그 잎사귀를 지엽을 크게 흔들다가 이제 쑥 빠져가니까 지엽이 살랑살랑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스톱해서 바람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과정까지를 여기서 이야기했죠. 자유가 가로되 지뢰는 즉 여러 구멍이 내는 소리일 따름이요 흉규가 시이요 여러 구멍이 내는 소리가 이것일 따름이요 일례는 즉 비죽은 뭐냐 대나무를 이은 거예요. 대나무를 이제 이어 가지고 악기를 만들죠. 자, 그 대나무를 이어서 만든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일례다 말이야. 일례는 즉 대나무를 이어서 만든 악기가 내는 소리가 이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바람이 공기가 빈 구멍에 들어가면 그 나는 소리 그게 이제 그 레인데 그게 이제 땅이 일으키면 지뢰가 되고 사람이 일으키면 일례가 되는 거구나. 이제 탁 알아차린 것이죠. 남각자기가 했던 말을 듣고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지뢰는 이것이군요. 일례는 이것이군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자, 안성자유는 이제 다시 나아가서 묻습니다. 감히 천례를 묻나이다. 그러니까 지례와 일례는 이제 뭔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감이 잡힙니다. 그런데 천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천례를 묻나이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로되 이 글을 읽어봅시다. 자, 유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청나라 때 사람으로 장자의 주석서를 남긴 사람이죠. 자, 유무는 이하를 천례를 말하기 전에 지례에 대한 마무리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밑에는 천례를 물었는데 계속 지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니 천례를 물었는데 천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던 지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쭉 하다가 아직 말이 덜 끝났는데 상대가 뭐 다른 걸 물으면 그 조금만 있어봐 하던 말 마저 하고 하면서 하던 말을 끝맺고 이제 다시 새롭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자, 그 모양으로 이 남각자기가 지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근데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유가 물었거든. 천례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아직 조금 있어봐. 조금 있어봐. 아까 하던 그 지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지뢰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지금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로되 취만 부동이나 자 부는 소리는 만 가지로 같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구멍의 형태 또는 깊이 크기 등등에 따라서 또 높이 뭐 그런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가 바람을 받아서 내는 소리가 만 가지로 제각기 다르단 말이야. 응? 그렇겠죠? 자, 그러하나 이 거기자는 나무입니다. 나무 목자. 유무는 거기자를 나무목, 이 자자를 말미암을 유자로. 그러니까 나무 거기자, 그다음에 말미암을 유자로 요 자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나무로 하여금 자기를 말미암게 한 것이니, 즉 이게 뭐냐면 그 나무로 하여금 자기를 말미암아 소리를 내게 한 것이니 이 뜻입니다. 저 부분은 사람들을 다 지각기 다른데 이 유무의 이 주석이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무의 주석을 따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치만부동 여기서부터 이 사기자기야 요것을 통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나무로 하여금 그 자신의 구멍 형태에 따라 소리가 만 가지로 부동하게 나도록 한 것이니. 자, 이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봅시다. 주변의 상황 또는 인연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구멍 그 자신이 소리를 내는 것이지, 구멍 자기 자신이 내는 것이지 뭐. 누가 내는 거예요? 그 주변 상황에 응해서 거기에 맞게끔 구멍 자신이 소리를 내는 것이지, 소리를 내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주체는 구멍 그 자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하는 이야기는 구멍 저 자신이 스스로 내는 것이지, 저 만 가지 다른 소리가 나기는 나지만 그것은 그 나무에 나 있는 그 구멍, 그 모양, 그것에 따라서 그 자신이 내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자의 이제 무의자인 사상, 그런 것이 좀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뢰를 설명하면서도 그런 것을 밑에 깔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함기자치언을, 자, 다함자죠. 모두 다 그 나무 구멍이 스스로 취한 것이거늘, 즉 여러 가지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건 누가 내는 거냐? 그 구멍이 스스로, 나무의 구멍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거늘, 모자, 즉 세차게 불게 하는 또 다른 제3자는 기수야, 그 누구이겠는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조물주가 시켰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의자연이 안 됐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이 장자 사상에서는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상황에 의해서 서로의 연관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만들어지고 또 운행되고 또 소멸되고 이렇게 보는 게 장자의 기본 입장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직하는 우주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의자연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곽상은 물각자생이라, 물이 각각, 즉 저 구멍들이 각각 스스로 내는 것이다. 그건 누가 시켰어? 제3자가, 주제자가 있었어?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건 아니다. 그래, 이것은 무의자연 사상을 밑에 이제 깔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꼭 무의자연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뢰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서도 그 지뢰의 그 원리, 즉 구멍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무의자연의 사상을 깔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잘 읽어보시고 또 잘 음미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번 생애에 이 장자 다 공부하면 좋고, 정 안되면 이 제물론이라도 잘 요달해서 깨달아서, 그러면 우리 의식이 훨씬 높아져서 이번 생애에 살은 그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